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1강, 2강, 3강, 오늘 이제 3강 할 차례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알다가도 모를 것들. 알다가도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 있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 3강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잘 몰라요. 그죠? 세포가 중요한 것도 알겠고, 음식을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아는데 잘 모르겠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까지 이제 세포랑 인체도 좀 알아봤고, 뭐 알아본 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가 좀 건강하면 좋겠다라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세포가 좀 건강하려면 혹은 세포가 좋아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원하시는 키와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두 분만. 지금 나는 내 키와 몸무게에 만족하고 산다. 김수영 리더님 180, 박형선 리더님 170에 150. 네? 안 들립니다. 50kg, 165에 48. 165에 48. 박영선 리더님 170에 50kg. 만족. 아, 이계선 리더님 만족. 아,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는 만족하지 않는데 어쩔 수가 없겠죠. 자, 또 누가 자신감 뿜, 아, 그렇네요. 자신감 뿜뿜이네요. 자, 남자들은 보통, 178에 68 정도를 굉장히 선호하신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전 오늘 인바디 측정했더니 또 1cm 줄었어요. 환장하 같습니다, 진짜. 여성분들은 165에 48kg를 되게 선호하신다고 해요. 제가 이거 뭐 세포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그쵸, 영선이님 좋죠. 이렇게 되면, 어? 근데 제가 오늘 세포 건강하려면 세포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려다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할까요? 건강 공부를 해보니까 수영 리더님 180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180이라고 이게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180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아버지 말로는 우유를 안 먹어서 그렇답니다. 우유, 우유 급식 세대 아니신가요? 저 우유 급식에서 매일 먹었는데. 아, 저는 설사를 해서 친구를 줬습니다. 아, 유당 불내증이 있으시구나. 아. 자, 박영선 리더님, 입이 좋아하는 건 먹어서 저게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래요. 우리 오늘 계속 1강부터 세포 얘기하잖아요. 키가 자라려면, 키가 크려면 뼈도 자라야 되고 살도 늘어나야 되는데, 뼈가 늘어날 것들을 우리가 안 했던 건 아닐까. 부모 탓하고 뭐 물론 뭐 부모 탓도 할 수 있겠죠. 부모가 내 뼈가 크게 자라게 안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몸뚱아리들은 다 있어요. 저도 전 180도 안 오네. 173에 72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몸뚱이는 있는데 이 몸뚱이가 원하지 않는 식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지금은 알잖아요. 애들 운동을 시켜야 키가 크고 뭐 잠을 잘 재워야 키가 크고 이게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첫 주부터 얘기했던 세포들이 뭔가 막 미치고 날뛰도록 잘 해줬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크고 나서는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예. 근데 맞죠.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걸 알고 계셨다면 이렇게 해줬을 텐데. 예.
자, 그래서 그냥 여담으로 어쨌건 우리 키와 몸무게도 지금 뭐 주니어를 키우고 계신 리더님들도 있고 저는 아직 계획 중이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상적인 자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자, 매 강의마다 제가 조금 여담을 이렇게 던져서 아무튼 조금 주의 환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자, 공기 중에 산소, 물, 음식 옆에 333이 붙었어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왜 써놨을까요? 뭐가 있는 거 같어? 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 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 또, 없어졌을 때 죽게 되는 숫자요. 네, 오케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도 공부를 잘한 건 아닙니다만, 출제자의 의도에 답이 다 있다. 오늘 무슨 얘기 한다 그랬죠? 응? 오늘 무슨 얘기 한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 먹고 살아야 되고, 없어지면 죽게 되는 것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세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제가 333을 왜 해놨을까요? 333. 333에 대해서 김수영 리더님, 자, 333, 물음표. 모르시겠다는 얘기고, 영선 리더님 모르시겠다는 얘기고, 333.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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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번, 어? 3일, 3일? 3분, 3일, 네. 3일. 아닌가? 데스노트. 누구야? 정유리님 데스노트. 이계은 스폰서님 3분 3일 새끼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네. 공기는 3분 동안 우리가 안 마시게 되면 세포가 죽어요. 물은 3일까지 버틴대요. 음식은 3주 동안은 버틴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스포님 말씀하신 거, 우리 진영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없어지면 죽는 거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인데, 자, 공기나 물은 뭐 우리가 잘 알아요. 잘 알고 당연히 필요한데, 자, 뭐 제품 시간이 아니니까, 공기와 물은 자, 차치하고, 자, 음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음식. 우리가 먹는 거 뭐 많이 드세요? 오늘 드신 거. 오늘 우리 흔히 사형식 많이 드세요. 사형식. 박영선님 닭가슴살 드셨다네요. 프로틴. 예. 뼈다게장국. 아유, 배고파라. 저도 건강검진 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프로틴 순두부.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다들 건강식을 드신 거야. 찜닭도 나왔네. 찜닭. 지난주 찜닭 많이 얘기하시지 않았나? 자, 우리 음식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눈 뜨면 먹어야 되는 것들. 눈 뜨면 먹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도 먹고 식물 영양소라는 과일, 야채에 있는 식물 영양소라는 것도 먹고 식이섬유라는 탄수화물의 일종인 식이섬유도 먹고 많이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별로 안 하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안 먹으면 이거 안 먹으면 막 눈 돌아가죠. 눈 막 흰자 올라가면서 막 어지럽고 당 떨어진단 말이 하잖아요. 당 떨어진단 말. 그죠? 자, 근데 왜 우리는 이거를 많이 먹을까? 왜 탄단지를 많이 먹어요? 왜? 왜? 맛있어서. 이계수는 에너지 때문에. 이계선이들 기본 구성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너무
우리가 소비자들 만나가지고, 이게 기본 구성입니다. 에너지를 내기 위해 이런 말 하는 것보다는 내 몸뚱아리가 제일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내 몸뚱아리가. 그죠?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먹어야는 되는데 내 몸뚱아리가 별로 원하는 걸 몰라. 그죠? 맞아요. 굶으면 짜증도 나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그럼 대부분 이걸 찾는단 말이죠. 자, 근데 이거를 저는 뭐 장작에도 비유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세단을 하나 샀어요. 세단 하나 샀는데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차를 굴러가게 하기 위한 이제 휘발유,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을 가득 넣었어요. 가득 넣었는데 차에 점화 플러그가 없네. 에? 이게 휘발유를 태워가지고 빵 터트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것들이 점화 장치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휘발유가 중요합니까? 점화 장치가 중요합니까? 점화 장치가요? 탱커가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그게 똑같은 것 같은데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둘 다 필요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차가 안 굴러가죠. 우리 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휘발유를 좀 더 많이 좋아하죠. 많이 이 점화 장치보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이유가 지치는 이유가 이 휘발유에 해당되는 것들 너무 많이 채워놓고 점화를 안 시켜가지고 계속 축축 처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게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해놨는데 필요한데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필요한데 힘들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여기서 필요는 한데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데 또 세포가 힘들게 해. 지방. 또요? 탄수화물. 또 탄수화물. 또요? 휘발유에 해당되는 거는 뭔가 안 좋은 것 같죠? 그쵸?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탄수화물 안 먹고 사실 수 있어요? 단백질 안 왜요? 드시고 사실 수 없고 지방 안 드시면 사실 수 없단 말이에요. 필요한데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여기 이제 대답해 주신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필요한데 힘들게 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얘네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자, 이게 오늘도 제가 어떤 소비자분을 만났는데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근육량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쌀밥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런 걸 아시죠? 흰쌀밥 먹으면 안 된다고. 탄수화물 자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흰쌀밥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하고 식이섬유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정제된 그 흰쌀밥은 식이섬유가 쏙 빠졌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탄수화물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정제 탄수화물이 나쁜 거고 단백질도 단백질이 나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동물성 단백질이 과하게 되면 나쁠 수 있어요. 지방도 뭐 포화, 트랜스지방 이런 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랑말랑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보들보들한 지방이 아닌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한데 힘든 거죠. 자,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 몸을 힘들게 할까요? 좋게 할까요? 지금 오늘 이 중에 드신 게 한두 가지는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안 드실 수는 없는데 줄이시면 좋을까요? 계속 많이 드시면 좋을까요? 줄이면 좋죠. 예. 김수인님 감사합니다. 예, 줄여야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좀 알고 또 여쭤보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잘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요렇게 있는 애들이 힘들게 하는 놈들이다. 필요는 하죠. 요 위에 게. 자, 그래서 필요하지만 힘들게 하는 것들은 1강에서 우리가 봤던 음식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근데 지방부터 다시 세포. 제가 여기 이제 지난주에 했던 세포 다시 리뷰 차원에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가 성문 같고, 성벽이고 성문이라고 그랬죠. 그때 여기가 성 밖이고 성 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인지질이라고 얘기돼 있죠. 이게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방과 단백질로 세포 껍데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방이랑 비타민에 대해서 조금 세포가 필요로 하는 것 중에 그 두 가지만 좀 볼게요. 자, 지방은 좀 우리가 기름을 먹고 나면 이게 쪼개지잖아요.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라는 거 쪼개지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 쓰여지는 놈 얘예요. 얘. 지방 아니 둘 다 씁니다. 둘 다. 둘 다 쓰이는데 자,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냥 포화지방산 쉽게 그냥 우리가 뭐 유식하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포화지방산을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좀 확 와닿을까요?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딱딱한 거. 돼지 기름. 뭐가 딱딱하고 막 뻐덕뻐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에? 막 띡띡 굳는 이게 뭔가 자극적인 말. 포화지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거뭐 이런 얘기 하면 좋을 것 같고 불포화는 뭔가 보들보들하고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고 좀 이렇게 좀 쉽게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딱딱하고 말랑한지를 이건 그냥 지방의 화학식인데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외우실 절대 없어요. 그냥 왜 포화 불포화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요게 요렇게 뭐가 촘촘하죠. 꽉 찬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꽉 차 있어서 포화예요. 포화. 어디 삐집고 나갈 데가 없어. 자, 그런데 얘네들은 육류고기나 버터, 크림, 치즈, 코코넛 기름 이런 데 많대요. 그러니까 코코넛 기름은 다이어트 하실 때 포화지방산인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얘는 특이하게. 근데 어쨌거나 코코넛 기름도 포화지방이더라. 그러니까 얘가 뭔가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뭔가 아까 뭐 말씀들 해주신 것처럼 뭐 딱딱하고 막 굳으면 뭐 바득바득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죠. 자, 근데 불포화지방산은 뭐가 애들이 헐렁해.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불포화지방산 이게 지방의 족보를 이게 알려면 좀 복잡하시긴 한데 오메가3, 오메가6 뭐 이런 것들이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은 세 번째 뭐가 애가 헐비네. 오메가6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애가 헐비네. 이거를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놈은 오메가6 셀이 6. 그래서 뭔가 여유가 있어. 여유가 애들이 좀 유연해.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이제 식물성에 많죠. 아보카도라든지 올리브 그리고 생선이나 가금류, 뭐 계란, 아몬드 이런 쪽에 좀 많고 딱딱한 놈들은 이제 여기에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포화, 불포화 말고 좀 많이 안 좋은 게 있어요. 많이 안 좋은 거. 많이 안 좋은 거. 포화지방산보다 더 안 좋은 게 이거예요. 이거. 트랜스 지방인. 이게 흉내를 낸 거죠. 자, 불포화지방산처럼 애가 여유가 있는데 껄렁해. 에이씨 이러면서 밑에서 껄렁껄렁 이러고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이게 트랜스젠더처럼 뭔가 변형됐다라는 의미로 불포화지방산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이게 변형이 되는, 변형이. 예, 예. 우리가 연예인을 좀 이렇게 언급하면 또 안 되니까, 있잖아요. 몇 명. 자, 그래서 이런 트랜스 지방은 이제 여기가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포화 지방산이나 불포화 지방산 어떻게 보면 자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둘 다. 다만 딱딱하냐 뭐 이런 차이인데 트랜스 지방은 자연산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원하는 몸뚱이가 있는데 원하는 몸뚱이대로 생활을 못한 이유가 주범이 전 이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게 이거 과자 정말 많이 안 드셨으면 좋겠는 게 콘칩으로 실험한 게 있는데 콘칩 한 봉다리로 우리 옛날에 그 화학 시간에 산발이죠, 산발이에 그 알코올 켜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 보니까 라면을 2개인가 끓일 수 있어요. 그 맥주 안주 하실 때 뭐 한 번씩 드시더라도 가능하시면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유로움과 껄렁함은 다르죠. 아, 맞습니다. 맞아요. 아, 표현 좋으시네요. 자, 변화가 아닌 변질은 아니. 예, 맞습니다. 변질되면 안 되고. 트랜스진 만나는데, 아, 예. 제가 좀 말씀드렸죠.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이게 습관들이기가 참 어렵긴 한데, 또 들여지면 좀 이렇게 조금 멀리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는 요 인지질, 그러니까 지방이 좋아하는 놈들 중에 여기에 들은 놈을 세포가 좋아한다. 그래서 지방을 좀 알아봤고, 자, 이제 비타민입니다. 이거 답변해 주실 리더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소비자 만났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비타민과 호르몬은 무슨 차이예요? 비타민은 뭐고 호르몬은 뭐예요? 비타민은 외부로부터 먹어서 얻어져야 되는 거고, 호르몬은 몸 안에서 생성이 되는 거 네. 아닌가요? 네. 자, 그럼 비타민을 왜 드세요? 제 몸에 없어서요. 네, 맞아요. 자, 제가 듣고 정답은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아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나와요. 근데 비타민은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요. 비타민은 그럼 우리도 동물인데 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나왔습니다.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옛날에 원시 시대 때는. 근데 여기서도 먹는 거랑 직결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막 먹으니까 내 몸이 내가 생성 안 해도 우리 주인이 먹어주네? 이래가지고 맞아요. 잘 먹어서. 그런데 시대가 자꾸 바뀌어가고 있죠. 채집 생활에서 수렵 생활에서 농경 생활에서 산업화 이럴 때 바뀌어가죠. 근데 앞에서 봤던 필요한데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내 몸에 옛날에는 먹어서 되던 놈들이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오는 것도 맞지만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나왔던 놈인데 퇴화된 거예요. 퇴화. 자, 그런데 비타민 종류가 수용성도 있고 지용성도 있단 말이죠. 근데 종류도 좀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세포들이 다 필요하는 것들이에요. 종류 B, C, 뭐 A, D, E, K, 뭐 이거는 제품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 경로도 다르고 분해되는 성분도 다르고 남았을 때 수용성은 소비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야, 그 많이 먹으면 어찌 된다 그래요? 빠져나간다. 다 빠져나간다 아이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잉여가 되면 빠져나가요. 맞아요. 체배출이 되고 지용성은 쌓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오해의 소지가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이 간 지방 조직에 저장한다는 것 때문에 안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비타민 C, B는 빠져나가는데 야, 딴 거는 남는다더라. 그래서 그거 큰일 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장됐다가 필요할 때마다 쓰면 좋잖아. 그런 거를 사드시면 된다고. 그죠? 그런 걸 사드시라고. 그런 걸 사드세요. 그런 게 어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선이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체에서 형성되는 호르몬처럼 스스로 자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비타민을 먹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자, 여기에 세포도 봤고 여기 세포 안에 우리 뭐 있었다 그랬잖아요. 세포막하고 우리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좀 공부하자. 요건 좀 알아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비타민군이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없으면 죽어요. 뭐 힘이 없어요 했던 거를 드시고 힘을 막 내고 싶은데 그 놈들이 내가 먹은 놈들이 이놈이 받아가지고 막 작동을 안 하면 이거 먹어봤 탄수화물, 단백질 먹어봐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냥 세포 밖에서 둥둥 떠다닌다고. 예. 그냥. 그래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하는 역할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제가 그냥 오늘 세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하는데 필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하는데 관여하고 뭐 기타 등등 뭐 신경 세포를 형성하고 아무튼 이게 대사라고 하면 좀 어렵고 내 몸이 잘 굴러가게 하는데 1차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먹어도 이 B 비타민이 없으면은 내가 계속 처져요. 이 밖에서 세포 밖에서 계속 둥둥 떠다녀요. 내가 먹은 것들이. 그러니까 내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 거죠. 휘발유가 안 타는 거죠.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딱 먹고 내가 에너지를 내는데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이 비타민 B군이라요. 그래서 B는 C보다 더 중요한 게 B예요. C보다 더 중요한 게. 자, B군이 그래서 중요하고 두 번째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코큐텐과 미네랄. 코큐텐 왜 드세요? 왜 드시려고 하세요? 어떤 소비자를 만났어요. 아, 그게 코큐텐도 있어요? 예, 코큐텐 왜 드시려고 하세요? 안 늙으려고. 혈압 있어요. 혈압 있어요. 혈압 낮추고 싶어요. 젊어지고 싶어요. 다 맞는 말씀이세요. 심장에도 심장 근육에도 좋고 다 좋은데 혈압이든 안 늙든 그게 결국에는 세포가 팽팽 돌아가면 되잖아요. 세포가 팽팽 돌아가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1차원적으로 보면 이 코큐텐이 우리가 밥이랑 이걸 먹고 비타민 B군이랑 잘 버무려져 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딱 넣어줬어요. 내가 에너지를 막 내다가 우리 공장도 그렇잖아요. 원재료 넣고 뭐 넣고 마감 단계가 있잖아. 마감 포장을 한 딱 완제품 그거 하는데 필요한 게 코큐텐이에요. 나머지 역할도 많이 중요하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얘가 있어야 되고 자 우리는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듯이 이놈도 숨을 쉬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뭔가 부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산화된다 그러죠.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 나가니까 활성산소도 제거해줘. 그러니까 활성산소 제거해주니까 동안도 되고 혈압도 좋아질 수 있고 혈액도 좋아질 수 있고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그분들 눈높이에 맞게끔
얘가 좋아진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좋아진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것 같고, 그 다음 미네랄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자, 100을 딱 먹었는데 에너지를 100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60만 썼어. 나머지 40이 싹 다 날아가 버리면 또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쓰고 남은 거를 어디다 잘 저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B하고 뭐 코큐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미네랄은 내가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A 라이브에 있는 걸 제가 좀 발췌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당인을 예를 들었는데 이놈을 먹고 나면 피브루산이라는 산성물질이에요. 얘가 이 세포 밖에 있을 때는 포도당이 이 피브루산 젖산 이런 것처럼 산성물질을 갖고 있는데 비타민 B군이 딱 들어가면 얘를 막 대사를 시켜요. 비타민 B군이 들어가면.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요 마지막 단계에 코큐텐이 톡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B군, 코큐텐, 미네랄은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제품 중에 하나만 볼게요. 세포를 항산화해주는 비타민 C에 대한 권장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비타민 C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기준이 1일당 60에서 100mg 정도면 됩니다라고 미국에서 발표를 해 놓다 보니 그러니까 최소 권장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 부족으로 인한 질병이 안 생길 정도로만 얘기를 저기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같은 남자지만 우리가 원하는 180인 사람, 우리가 원하는 165에 48kg인 여성, 나와 비교했을 때 똑같이 먹어도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체별로 보면 최대 20배 정도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딱 스탠다드로 정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권장약을 해놨다는 거고, 그리고 뭘 가지고 하냐면 피를 뽑아가지고 비타민이 적습니다, 많습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장기 100g당 필요한 미리그램이에요. 비타민 C가 장기 100g당. 자, 부시는 30-40mg이 필요하고 뇌하수체는 40에서, 그러니까 혈중 말고 혈액에 있는 거 말고 내 장기에 들어가서 봤더니 걔네들도 뭔가 일을 하니까 걔네들도 항산화가 필요하겠죠. 소화시킨다고 위가 막 이러는데 힘드니까 걔도 항산화가 필요할 거고, 스트레스 이빨 받으면 부실해서 막 호르몬 막 나오니까 걔도 일을 했으니까 뭔가 항산화가 필요할 거고. 근데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혈액만 가지고 봤다는 거죠. 자, 제가 부신이랑 내하수체는 몇 g인지 못 찾아봤어요. 간을 봤더니 1200g이래요, 보통. 근데 얘는 100g당 10에서 16g이잖아요. 그럼 10배로 치면 160mg 필요한 거죠. 자, 지라라는 비장이 150g인데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폐는 1200g이라는 거죠. 그럼 얘 12배니까 한 100mg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걸 쭉쭉 더해보자는 거죠. 이거를 여기 있는 민맥스, 그러니까 미니멈 값이랑 맥스 값을 더해도 우리가 앞서 봤던 100mg보다는 훨씬 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 이런 생각을 해요. 비타민 C만 이럴까요? 수영 리더님 식사량하고 호정 리더님 식사량하고 누가 더 많아요? 호정 리더님이 더 많나? 누가 더 많으세요? 비슷해. 자, 이게 왜 여쭤보냐면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도 비슷해요. 저희 와이프랑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여쭤봤냐 하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영양소들도 다 다른 거죠. 이게 비타민 C만 그럴 거라는 거지. 내가 밥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 B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비타민 C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딱 정해놨다는 게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타민 C의 부작용은 설사예요, 설사. 위장관에 어떤 자극이 오는데 그게 설사예요, 설사.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이게 내가 테스트를 해본 거죠. 정상일 때랑 뭐 이렇게 뭔가 내가 증상이 있을 때 비타민 C 최대 용량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상인 사람들은 한 하루에 4,000ml에서 15,000까지 먹어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게 실험한 결과예요. 하루에 4-5번 나눠서. 그래서 우리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좀 피곤하면 5개씩 막 2시간 뭐라, 설사할때까지 뭐라, 이렇게 하잖아요. 약한 감기에는 3만에서 6만 정도. 쭉쭉쭉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세루라씨로 환산을 해봤어요. 약한 감기는 한 통 다 먹으면 오늘 낫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우, 약장사 같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드셔도 괜찮다. 예. 바이러스 폐렴 있으신 분들 천정 먹으면 괜찮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테스트한 건 아니지만, 자, 아까 진양선 리더님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 했고 안 나오기 때문에 비타민을 섭취를 해야 된다 했는데, 동물들은 호르몬이 비타민이에요. 걔들 맞죠?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동물들은 얼만큼 할까? 한낱 동물들, 아니 한낱이라면 좀 그렇다. 모든 생명체는 귀중한데. 자, 동물들을 체중 70kg로 해서 환산을 해봤어요. 환산을 해봤더니 염소는요 2280에서 13,000mg을 하루에 생산을 한대요. 호르몬이니까. 토끼는 15,000. 아주 작은 생쥐도 14,000 정도의 비타민 C를 호르몬으로 해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2,800, 암소는 1,200. 그 제가 이거를 또 전화를 해봤어요. 염소는 아세로라스 70개 먹고 토끼는 80개 먹고 이 정도 먹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염소, 토끼, 쥐, 생쥐, 고양이보다 이 머리를 쓴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까? 얘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삽니까? 하루가 난리 벅구통이잖아요. 심신이 막 스트레스도 쌓였다가 막 마음이 와다다다 행복한 순간 얼마 안 되고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비타민 C를 많이 드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좀 소비자들의 Q&A를 좀 풀어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만 볼게요. 물을 마시자. 사람은 식수나 음식을 통해 2.6리터씩 일생 동안 평균 60톤의 물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쭈르르 얘기했는데 아산병원 식당에 가면 이렇게 깔아놨어요. 근데 여기에 병원인데도 그러면 이런 물을 드세요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이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알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 아는 건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분들께도 물 중요한 거 알지. 근데 어떤 물 먹어야 돼? 먹는 기준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물이 익어서 그거지. 혹은 생수 먹잖아 나.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쵸? 자, 물을 마시라는 얘기들은 너무 많지만 어떤 물을 마시는지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냥 미네랄 좋다 하니까 미네랄.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던데요. 아니 음식으로 섭취하면 되지 꼭 물에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도 해요. 미네랄이 중요한 건 아는데. 자, 수돗물도 있고 끓인 물도 있고 생수도 있고 다양한 정수기도 있고 이스프링도 있고
어떤 걸 드실지는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비교를 해주고. 어?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러지 말고. 제가 그거를 못 넣었다. 이제 생수 있잖아요. 생수 BTB로 한번 해보시면 생수 알칼리가 나오는데 약 pH 9에서 9.5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소비자들께 보여드리면 내가 먹고 있는 물이 이런가라고 좀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들이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사실은 세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더 많습니다. 영양소도 더 많고, 필요한 환경도 더 많고 하지만, 오늘은 요 정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다음 주는. 그래서 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주부터는 또 4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이나 혹시 뭐 헷갈리시는